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9일 정규장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던 시장의 흐름이 이어졌고, 어제 하루 동안에 좀 매수가 들어왔었던 외인들의 자금들이 오늘 일부 빠져나가는 시장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역시도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뭐 주요 원인은 바로 이제 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FOMC 앞두고 숨 고르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11일 이제 새벽에 발표가 될 미국의 금리 결정.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인하를 할 것이다. 굉장히 좀 강하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것이든 100%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만에 하나라도 동결로 가게 되면 시장이 좀 어느 정도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일단 이거를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한다고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뭐 당장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좀 점차 점차 흘러가게 되면서 점점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 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은 확실하게 좀 숨고르기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반도체 섹터 역시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큰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자, 파도 역시도 오늘 24,600원으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다시 25,000원 선을 좀 회복시켜 주기는 했으나 결국은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일단 뭐 최근에 28,000원 넘어갔을 때 지난 11월 27일이죠. 요때 사실 수익 실현들을 하셨거나 본전에서 탈출하신 분들 굉장히 또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한 목표가가 이제 28,000원이었잖아요. 그죠? 제가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가격에서 일부 정리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또 매수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우리는 12,000원 근처. 일단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가 매수로 12,000원 이하로부터 분할 매수 뭐 지속을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여전히 두 배가 넘는 그런 지금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우리의 목표는 더 높은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끌고 가야 될 이유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역시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뭐 자주 올려드릴 수 없는 그런 또 연말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또 영상을 못 찍더라도 여러분들 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정보 공유와 함께 또 단기 수익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가 26년 농사를 지금부터 사실 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단기적으로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열심히 지금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여하시는 방법은 뭐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영상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꾸준하게 이렇게 고정 댓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이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꼭 텔레그램 채널에 꼭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 뭐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요거였어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엔비디아 호퍼 200, 지금은 이제 블랙웰 시리즈를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호퍼 시리즈였거든요. 이 블랙웰 다음에는 이제 루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상당히 고사양 칩 H200에 대해서 중국 판매를 허용하겠다. 결국은 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반도체에 대한 통제 완화를 시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역시 뭐 최고 사양 블랙웰은 이제 제외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은 이 H200, 그러니까 블랙웰 이전 세대의 최고 사양은 중국 쪽 판매를 허용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결국 뭐 로비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젠슨왕의 로비가 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제 미래 첨단 산업 중에 하나, 뭐 AI뿐만 아니라 뭐 배터리,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죠?
일단 뭐 반도체니까 AI만 얘기하죠 뭐. 결국은 이제 이 AI에 대한 이 패권 경쟁은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사실 뭐 미국도 결국은 지들만 뭐 살겠다, 지들만 잘 나가겠다 이렇게 욕심 부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기술 경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어떠한 속내를 좀 생각을 하냐면, 일단 지금 가장 최신인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출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전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H200은 허용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찍어 눌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출 통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기술로서 완벽하게 압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블랙웰 다음 세대 이제 루빈까지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기술력들로 이 중국의 기술력을 확실하게 좀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이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SK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뭐 이런 많은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 기술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서 지금 계속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결국은 이제 이런 메이저 기업들의 기술력으로 찍어 눌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관세에 대한 뭐 압박이라든지 뭐 수출 통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뭐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대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기술에 기술을 더해서 그야말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초격차라고 하잖아요, 그쵸? 초격차 기술.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찍어 눌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파도 역시도 앞으로 이 컨트롤러 기술력, 그리고 이제 전력 관리 반도체 뭐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도태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그 성장이 가능한 그런 기술력들을 꾸준하게 갖춰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CXL 부분, 넥스트 HBM이라고 또 불리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에 대한 요 기술에 대한 이제 연구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을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커다란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CXL 시장 역시도요, 점점 이제 커져 갈 것이고 결국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28년 정도가 되면은 CXL이 HBM을 대체하기 시작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CXL에 대한 이 스위치 개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속도 조절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최근에 나왔었죠. 제가 굳이 지금 기사를 안 열어놓긴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뭐 시간의 문제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 HBM으로도 지금 충족이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뭐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빠르게 이렇게 넘어가기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시장 역시도 이렇게 좀 체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할 것 없다, 속도 조절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 뭐 정상적으로 잘 그래도 연구 개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도체가 지금 뭐 워낙에 공급난이라고 하죠. 지금 뭐 기업용,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용 이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지금 뭐 개인 소비용, 개인 소비자용 뭐 D램, 낸드, SSD 이런 것들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낸드 가격 협상이 이례적으로 지금 장기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년 1분기에도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도 하죠. 이 평균 판매 단가가요 22%나 상승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역시나 뭐 AI 붐이 촉발한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 중이고,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기죠, 낸드 가격 협상이 이례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밑으로 조금 더 내려보면은,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올해 3분기 낸드 잠정 매출이 전분기 대비 15% 증가했고,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 그리고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4분기에도 낸드 매출이 15%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분기에도 평균 판매 단가 올해 4분기 약 15% 상승, 내년 1분기에도
22%로 상승폭이 확대된 뒤에 2분기에도 추가로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컨트롤러의 가격 역시도 안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낸드와 컨트롤러의 가격 상승이 결국 이제 완제품 SSD의 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통해서 많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 역시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신기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또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뭐 반도체 투톱이라고 하면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겠죠. 30조 영업이익 신기록이 이미 예고가 됐다라는 것이고, 이 칩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호황은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역시도 뭐 역대 최대 분기 이익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 AI발 전례 없는 메모리 반도체 주문을 통해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내년 역시도 호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HBM 가격 협상도 한국 기업이 우세하다라는 거예요. SSD도 별다른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HBF까지 낸드 플래시를 HBM처럼 수직으로 쌓은 거죠. 역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성장은 당연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일단은 뭐 12월 1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새벽에 미국이 이제 금리 결정을 또 한 차례 하고 나서 좀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 중요한 건 사실 환율이거든요. 여전히 지금 환율이 1470원대에 머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좀 쉽지 않은 뭐 그런 대외적인 상황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인데, 정부에서도 좀 나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쯤에 이제 이 코스닥에 대한 어떤 부양 대책 뭐 이런 부분들도 발표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정확한 소식이 들려오는 건 없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또 나오게 되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25,000원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내려온 이런 모습인데, 일단 61선을 좀 하단으로 보고 가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꺾여 내려왔다가 요 하단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재차 이렇게 좀 반등하는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좀 여러분들도 요 관점을 놓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요런 의견 드리면서 오늘 영상 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